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중년 변화기 내 몸은 지금 어떤 거지? 시리즈 넘버 3 뇌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영당입니다. 명상치료 13년 됐고요. 국제 브레인 명상 지도자 1급,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등 다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 내외접 원장으로 있고요.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명상치료학과 산학협력 특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년이 되면 누구나 다 변화를 겪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은 나이가 드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죠. 그 갱년기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중년기에 일어나는 변화를 시리즈로 4가지로만 분류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월부터 시작해서 1월에 1차로 몸의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월에 2차 에너지의 질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 3차 뇌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1차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중년쯤 되면 불편함을 느끼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혹시 내가 몸에서 예전부터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왔는데 그걸 못 알아채서 결국은 중년의 나이쯤 되니까 훅 드러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느냐, 내가 그동안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너무 무시하며 지낸 건 아니냐,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몸의 감각을 잘 깨워서 살아갈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찰자 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관찰자 의식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힘을 키우면 몸에 대한 감각이 많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2회차에서는 에너지의 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똑같은 사람이고 나이도 비슷한데 건강도 다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밝고 가벼워. 근데 어떤 사람은 무겁고 어둡고 부정적이야. 이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순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청탁이라고 얘기하죠. 에너지가 맑고 가득 찬 사람들은 가벼워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너지가 어둡고 탁한 사람들은 무겁고 가라앉습니다. 이 에너지의 질이 또한 삶의 질을 되게 많이 좌우한다. 이 에너지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긴장과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오래 쌓이고 쌓여서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정체가 일어나고 탁해지고, 그러면서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하는 거다. 그래서 몸의 감각, 에너지, 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몸의 감각이든 에너지에 대한 느낌이든 몸도 느껴야 되고 에너지도 느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뒤에 늘 같이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얘네들을 느낄까요? 바로 뇌입니다. 네. 뇌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뇌에서도 특히 뇌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뇌 감각 하면 그냥 이렇게 툭 만졌을 때 아픈데 이런 감각이 아니에요. 이 뇌 감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잖아요. 막 뭐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렇게 오감 같은 것들이 쫙 뇌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걸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는 힘, 메타인지력 플러스 돼야 돼요. 그거를 아까 관찰자 의식, 자기를 관찰하는 힘이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뇌에서 인지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뇌감각입니다. 그냥 툭 일어나는 통증 이런 게 감각이 아니에요. 뇌감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뇌감각은 몸, 마음, 뇌를 연결해서 회복을 시켜주는 데 가장 필요한 감각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몸의 신호를 다시 듣는 순간 회복이 시작돼요. 뇌감각이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뇌감각은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감각이 아니라 이런 감각과 함께 나를 바라보는 힘, 그리고 뇌가 인지하는 것까지 되었을 때 뇌감각이 깨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접니다. 자, 다음. 자, 뇌감각은 뭐라고요? 내 몸의 신호를 듣는 힘이다. 자,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또 마음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허공에 있을까요? 맞아요. 뇌에도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마음은 다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심장하고 관련 있고. 근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마음하면 뇌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은 뇌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의 상태를 좀 보세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여보세요? 네.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시나요? 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얕은가요? 조금 소화가 불편하고 피로가 잘 안 풀리나요? 많이 머리가 멍하고 집중도 오래되지 않고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하신가요? 아니요. 이런 상태들이 한두 가지라도 계속 반복되면 내 몸이 너무 힘들겠죠? 이때 내 마음은 어떨까요? 몸은 힘든데 마음은 좋아질까요? 몸도 힘들어지겠죠. 그럼 마음이 힘들어져요.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이 힘들어져. 마음이 힘들어지면 몸이 또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져요. 몸이 더 힘들어졌어. 그럼 마음은 또 더 무거워져.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몸과 마음은 계속 이렇게 돌고 돌아요. 그래서 문제는 몸만이 아니라 감정과 사고까지 함께 흔들려요.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마음이 뇌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나타났어요. 연구해서 논문까지 나온 거죠. 이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증명이 됐는데요. 영국인지 미국인지 생각이 났는데 아주 젊은 건장한 남자분이 되게 성실하고 인사성도 바르고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일을 하다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이만한 쇠파이프가 머리를 이렇게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 전두엽을 다친 거예요. 전두엽을 다치고 나서 생명이나 뭐 생활하는 건 하나도 지장이 없는데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거예요. 성격 파탄자가 된 거예요. 난폭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박사들이 한 박사가 깜짝 놀라서 뇌를 다치니까 성격이 바뀌네? 이걸 알아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뇌 손상 뒤에 성격, 감정, 사회적 판단이 바뀌더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경우는 우리가 좌뇌우뇌가 있잖아요. 뇌가 분리되어 있고 뇌량이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좌뇌우뇌 정보가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근데 이 뇌량이 끊어진 사람을 보니까 손에 물건을 쥐고 있는데 물건 이름을 기억을 못해. 내가 원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 나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게 달라진 거야. 이 좌뇌우뇌 연결은 뇌량이 없으니까. 이 뇌가 뇌방구 연결이 끊어지니까 지각이나 주의 통합 양상이 달라지네. 이걸 알아챈 거야. 또 어떤 거는 전전두엽이나 변형계, 섬엽 같은 데 회로가 있거든요. 이 회로가 달라지니까 정서 조절 능력도 바뀌고 자기 인식도 달라지더라. 어머나, 마음이라는 것이 뇌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뇌는 누구랑 끊임없이 상호교류를 해요? 어디서 신호를 받아요? 오감이 있죠. 몸에서 끊임없이 신호를 받아서 그걸 신호가 들어오면 그걸 분석하고 해석해서 다시 행동을 명령을 내려서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뇌는 끊임없이 몸과 상호작용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뇌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써요? 몸과 마음과 뇌가 관련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뇌는 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또 뇌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딱 나오는데 그 마음이 너무 힘들면 또 몸이 힘들어져요. 몸이 힘들면 또 마음도 또 힘들어져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마음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뇌의 작용에 있다. 근데 마음이 뇌의 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그럼 마음은 뇌한테 이렇게 매여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내 몸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일어날 때 뇌가 이 신호를 읽고 분석을 하고 해서 해석하고 해서 그걸 액션하게 해요. 전달하게 되면 행동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때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결국 몸의 신호와 뇌의 해석이 만나는 지점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뇌감각이란 무엇인가? 뇌감각은 뭐라고요? 몸의 미세한 신호를 읽는 자기 인식. 그래서 툭툭 드러나는 느낌만이 뇌감각이 아니라 툭 건드렸을 때 느낌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 의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는 뇌 상태, 이게 뇌감각이라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이 뇌감각이 발달하지 않아요. 왜요? 생각이 너무 많아.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너무 바빠. 그러니까 이 뇌감각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는데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 그리고 몸에서 오는 신호가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거야. 내 몸에 대해 감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신호가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데다가 갑자기 신호를 확 느껴버리니까 모르고 있다가 누적되다가 훅 드러나잖아요. 갑자기 나타나니까 놀라면서 왜곡된 해석을 해요. 이러지? 그래서 위협으로 느낀다거나 불안으로 느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신호를 위협으로 받는 경우 이런 걸 이제 왜곡된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이런 게 파악이 가능한지 보세요. 내 숨이 얕은지 깊은지 지금 느껴지시나요? 가슴에 긴장이 있는지 배에 긴장이 있는지 수축과 이완을 했을 때 느낌은 어떤지 진짜 피곤한 것과 불안한 것을 각성을 잘 할 수 있는지 몸의 신호를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뇌 감각은 그냥 느낌만이 아니라 내수용 감각, 몸에서 여러 곳에서 보내는 신호들 이건 좀 자율신경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자율신경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과 나를 바라보는 힘 그리고 뇌를 인지하는 상태 이런 것들이 복합된 것을 뇌감각이라고 합니다. 뇌감각이 그래서 둔해지고 흐려지면 자율신경이 더 힘들어져요. 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자, 몸에서 신호를 막 보내서 심장이 막 뛰어. 심장이 막 내가 막 열심히 달렸으니까 심장이 엄청 뛸 거 아니야. 쿵쾅쿵쾅 뛰어. 근데 내가 나를 인지하지 못하고 심장이 막 뛰는데 갑자기 심장 뛰니까 뇌에서 뭐야 심장이 왜 뛰지? 위험한가? 무슨 큰일이 생겨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인지하지 않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인지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평소에도 심장이 막 뛰어. 그러면 심장이 막 뛰고 있으면 뇌는요 심장 박동을 알아듣고 뭔가 불안한가 보다, 뭔가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해버려. 그래서 나한테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가 열심히 뛰어서 심장이 뛰는 건지를 인지하고 뇌감각이 깨어있어서 그걸 알고 있다면 그건 내가 내 심장이 건강하구나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보고 있느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이러한 신호들을 막 보내요. 근데 이거를 잘못되게 해석하면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거나 막 버텨. 몸에서 신호 오는 걸 막 무시해. 나 일 바빠. 나 어딘가 불편해. 뭐야 나 지금 바빠. 이러면서 무시하고 버티고 또 그러면서 갑자기 확 드러나는 거 보고 놀라면서 불안해하고 위협으로 느끼고 이렇게 잘못된 해석이 또 내 몸을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이렇게 해서 막 반복되는 거예요. 자율신경 문제는 몸의 문제가 맞죠. 근데 또한 동시에 몸의 신호를 읽는 방식의 문제, 즉 뇌감각이 약해지면 자율신경도 균형을 잃는다. 자, 우리의 몸은 3바디와 7코드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육체, 에너지체, 그 위로 정보체가 있다고 했고요. 육체에서 주로 느끼는 불편함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수면, 소화, 통증, 피로, 호흡, 긴장, 이완 잘 안 될 때 육체 문제가 일어나요. 에너지 바디, 에너지 기운이 흐름이 막혀지면 정체된 에너지는 탁해지고 탁한 에너지는 몸의 증상을 일으켜요. 혹은 무겁고 혹은 부정적으로 바뀌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너지 바디에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정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정보는 내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분들은 걱정 많아요. 긍정적인 분들은 그렇지 않죠. 또 자기 이미지를 잘 끌어낼 수 있느냐. 상상 못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건 내 뇌를 잘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상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상상 가능하세요? 상상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걱정부터 앞서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육체, 에너지체, 정체가 골고루 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맞죠. 게다가 얘네들을 수평 구조로 본다면 7개 코드는 수직 구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직 구조 중에서도 그 1, 2번 코드는 육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3, 4번, 5번 코드까지는 에너지 바디하고 관련이 있고 6, 7번은 주로 정보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세 가지 몸과 7개 코드가 균형을 잘 잡고 정렬이 잘 될 때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뇌감각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7개 코드는 이 세 개 층을 아래에서 위로 세밀하게 관찰하는 지도와 같은 거죠. 1, 2번 코드가 확 깨어나서 밝아지면 육체적인 건강, 3, 4, 5번이 확 깨어나서 밝아지면 에너지적인 건강, 여기는 6번, 7번은 스피리추얼 바디의 건강, 이런 것들이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힘들다 그래서 그냥 몸을 풀어서 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냥 쉬는 것 갖고는 몸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까지. 즉 육체, 에너지체, 정보체가 함께 정렬되고 코드가 일련을 정렬될 때 회복이 깊어진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것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의식적인 진동이에요. 강렬한 진동을 통해서 머리에 과부하를 내려놓고 몸의 리듬으로 주의를 확 옮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깊은 호흡과 내 몸의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몸 안의 신호를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뇌 감각이 그만큼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율신경이 균형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각화와 통합이에요. 요거 이제 주로 요 6번, 7번 코드를 쓰는 거고 정보 몸하고 관련이 크죠. 몸, 마음, 뇌의 방향을 하나로 모아서 3바디 7코드를 정렬하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시각화 통합이에요. 여기에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활용이 됩니다. 이런 1, 2, 3단계를 모두 거쳐서 몸을 빠르게 3바디 7코드를 정렬시켜주는 게 바로 광명차크라예요. 그래서 광명차크라가 몸의 신호를 다시 듣고 회복력을 키우는 통합 훈련입니다. 훈련 과정이에요. 50일에 거친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수련 체험을 할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할 건데 이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몸을 느끼되 그냥 느끼지 마시고 이 느낌이 어디서 비롯되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바라보는 관찰자의식과 함께 이 느낌이 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바라보면서 깊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체험을 할 거예요. 평상시도 체험을 많이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걸 더 인지하면서 체험을 하시면 조금 더 깊은 체험이 될 거예요. 근데 광명차크라는 훈련이에요. 훈련을 하게 되면 50일 동안의 그 기록이 몸에 남아요. 그래서 광명차크라 자체가 뇌 감각을 깨우고 자율신경의 리듬을 회복하며 3바디 7코드를 다시 세워가는 통합 훈련이다. 그래서 몸이 빠르게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